우와. 우와. 대박. 699? 오, 잠깐 화장실 좀. 지렸어. 안녕하세요, 티라노입니다. 오늘은 지난 9월 2일 새벽 1시에 있었던 엔비디아 지포스 스페셜 이벤트 정리 영상을 가져와 봤습니다. RTX 3000번대 제품이 말이 많았었거든요. 굉장히 비싸다는 얘기는 계속 돌았었고요. 성능에 관련해서도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출시 전 유출된 외관 사진부터가 기존 레퍼런스 제품과는 완전하게 다른 생김새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발열이 어떻다마다 사람들 입방아에 많이 오르락내리락 했었거든요. 아무튼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기술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좀 어려우실 텐데요. 최대한 어려운 얘기들은 좀 배제를 하고 쉬운 내용들로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좀 안내를 드려볼게요. 아직 출시 전이라서 간단한 티라노 뇌피셜 정도만 섞어가지고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궁금하십니까? 시작해요! 일단 우리 황 회장님은요, 레이트레이싱이 결국에는 경쟁에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이벤트의 포모드로 포트나이트와 마인크래프트의 레이트레이싱 지원을 첫 번째 뉴스로 다뤘습니다. 근데 이게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게임은 맞긴 맞는데 국내에선 좀... 그래서 그냥 넘어갈게요, 이건. 새로운 기술도 발표가 됐는데요. 첫 번째로는 리플렉스라는 기술이에요. CPU와 GPU 사이의 렌더링 라인을 최적화시켜가지고 레이턴시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최대 50%까지도 줄어든다고 하니까 대단하죠?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하드웨어 기술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기술이라는 얘기인데, 와, 엔비디아가 드라이버 최적화가 더 할 때가 있었던가요? 이게 게임마다도 달라가지고 실제 체감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이지만 아무튼 드라이버 최적화 하나는 기가 막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G-Sync e스포츠 디스플레이입니다. 무려 360Hz의 주사율을 지원하는 제품을 소개를 했는데요. 와, 이제 360Hz까지 대단한 기술의 발전이에요. 다만 이번에도 G-Sync를 위한 모듈이 탑재된 형태로 제품이 공개될 걸로 보이고요. 이 때문에 칩 가격이 모니터에 반영되는 문제 때문에 철저하게 대중화에 실패했었던 과거에서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이 조금은 아쉽게 느껴져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결국 우리는 G-Sync 컴패러블을 계속 써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저 같은 대다수의 서민 게이머들은 말이죠. 세 번째는 엔비디아 브로드캐스트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들이 많이 보였었거든요. 우선 기존에 공개되어 있었던 RTX 보이스를 통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헤어드라이 소리를 들려주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Blow dryer here, and that distracting sound makes it very hard to understand what I'm saying. But when I turn on noise removal in NVIDIA Broadcast, you find that it's completely gone, and that blow dryer is still going. Stuck in silver, and what I need to do is turn on the NVIDIA Broadcast app, and let's try that again one more time. Make sure you work on your aim. I always recommend to stand still when you're shooting. 보시다시피 완벽하게 캔슬링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더불어서 AI 딥러닝을 통한 백그라운드에 그린 스크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연자를 제외한 뒷배경에 대한 블러 처리가 된다든지 아예 다른 배경으로 바꿔버린다든지 혹은 지워버리는 기능들도 선보였습니다. 이거 좋은 것 같더라고요. 대단하지? 또한 웹캠을 확대해서 사용하고 있을 때 사람의 이동 방향에 따라서 앵글을 이동시켜주는 기술도 보여줬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거는요, 이러한 동영상 앵글 트래킹이 불과 2시간 전에 갤럭시 언팩 파트 2 행사에서 보여줘가지고 와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이게 엔비디아에서 뒷북 쳐버린 꼴이 돼버렸거든요. 그거 이외에도 좀 자질구레한 여러 기능들을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정보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새로운 아키텍처와 제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아키텍처는 2세대 RTX 아키텍처인 암페어입니다. 삼성의 8나노 공정을 사용했고요. 마이크론의 GDDR6X 메모리를 사용했습니다. PCI Express 4.0을 지원한다고 밝혔고요. 지난 시대 튜링에 비해서 RT-코어에서 무려 1.7배, 텐서코어에서는 2.7배의 성능 향상이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이거 실화입니까?
와, 이거는 엄청난 수치예요. 게임에서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날지는 두고 봐야 될 문제긴 하지만 AI 딥러닝 이런 거 활용하시려고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아주 획기적인 성능 향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드디어 제품이 등장했는데요. 처음에는 RTX 3080을 플래그십이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3090이 안 나오나 싶어서 좀 걱정을 했는데 페이크였어요. 제품은 세 가지 RTX 3090, 3080 그리고 3070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3090부터 살펴볼게요. 일단 69RT 테라플롯, 285 텐서 테라플롯과 24GB의 GDDR6X를 포함하고요. 시작 가격은 1,499달러예요. 우리나라 리테일 가로는 아마도 한 200에서 250 사이 정도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겁나 비싸죠? 황 회장은 이것 때문인지 3090은 타이탄의 후속작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건 아마도 RT 코어의 개수가 더 많고 VRAM을 훨씬 많이 때려 넣은 건 사실이지만 텐서 코어 숫자는 2080과 같은데 가격이 2배 이상 비싸니까 아마 욕을 바가지로 먹을까봐 좀 우려했었던 것 같아요. 제 황 회장 머릿속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대충 의도를 예상해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비싼 건 맞아. 하지만 일반 리테일 제품 이상의 고성능 제품을 원하는 수요가 있어서 그 니즈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비싸다고 얘기하지 마. 이건 일반인들이 싸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네이밍을 3090으로 바꾼 거는 숫자로 이어지는 친숙한 네이밍을 이용해서 더 많이 팔아먹으려는 마케팅적인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은 느껴집니다. 자, 3090의 출시일은 9월 24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3080을 살펴보죠. 58RT 테라플롯과 238 텐서 테라플롯입니다. VRAM은 10GB고요. 역시 GDDR6X를 적용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 보다가 정말 깜짝 놀랐는데 원래 루머에서는 가격이 이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가격이 바로바로 699달러입니다. 와, unbelievable. 이건 진짜 대박 사건이에요. 이 정도 가격이면은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는 가격은 아마도 80에서 100만 원 선이 될 것 같습니다. 출시일은 9월 17일이고요. 제가 영상을 만드는 기준으로 한 2주 정도 남아있는데 벌써 기대가 됩니다. 와, 2080이랑 가격을 동결하면서 성능이 2배?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 와, 마지막으로는 3070입니다. 3070은 이번 이벤트에서 나올지 전혀 예상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깜짝 등장했습니다. 40RT 테라플롭에 163 텐서 테라플롭입니다. 8GB의 GDDR6입니다. GDDR6X 아니고 GDDR6 VRAM을 적용했고요. 가격은 무려 499달러입니다. 우와, 이거 끝내주지 않습니까? 영상에서는요, 3070의 성능이 전 세대의 플래그십인 2080 Ti를 넘어선다고 자신있게 언급을 했는데요. 2080 Ti가 약 150에서 200만 원 사이 했던 거를 감안해보면은 이건 뭐 초혜자 수준입니다. 완전 2000번대 RTX는 그냥 다 죽이려고 나왔어요. 이걸 국내 가격으로 환산하면 65만 원에서 70만 원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이거는 2070 슈퍼가 퍼포먼스급에서는 가성비 완전 박살난다고 했던 제품인데 3070이 이거를 1년 만에 갈아치울 예정입니다. 출시일은 아직 정확하게 못 박지는 않았는데요. 빨리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품 엄청 기대가 됩니다. 쿠다 코어 개수는 3090이 1496개, 3080이 8704개, 3070이 5888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3080급 이상에서는요, 레퍼런스 제품의 PCB 기판까지 V자로 깎아가면서 새로운 쿨링 솔루션을 마련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앞쪽에 관통하는 방식으로 쿨러를 배치해가지고 에어플로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에어플로우를 자세히 보면은 기존과 다르게 달궈진 공기가 그래픽 상부로 치솟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CPU 쿨링이나 전원부 쿨링에 있어서는 오히려 마이너스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에어플로우의 흐름은 FE 버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래퍼 제품들을 보면은 이렇게 상부 쪽 공간을 잡아먹지 않으면서도 PCB 기판을 길게 가고 흡기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사이드 쪽에 펜을 다는 등 조금 기존의 모습에서 변화를 준 모습이에요. 래퍼 제품에 이어서 비래퍼 제품들도 상당히 쿨링 솔루션에 신경을 쓰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확실하진 않지만 이러한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암페어 아키텍처의 GPU랑 GDDR6X 제품에 상당한 발열이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비래퍼 제품의 OC 마진이 어느 정도가 될지, 그리고 쿨링 솔루션에 돈을 때려 넣으면 그만큼 제품 가격이 상승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가격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성능 하나만 보면은 이번에는 정말 엔비디아가 먹을 거 많은 소문난 잔치를 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떠셨나요? 많은 분들께 제가 존버를 권해드렸었던 입장으로서는 조금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랑스러워지는, 어깨가 뽕이 올라가는 그런 순간이거든요. 이번 이벤트가 2000번대 그래픽카드를 완전히 관짝으로 보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00번대 하이엔드 제품에서 아마 중고 시장에 물량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2000번대 고가의 그래픽카드를 최근에 구매하신 분들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3000번을 위해서 존버를 거듭하시던 분들에게는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주르륵 남겨주시면 또 하나하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잊지 마시고요. 이상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